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인원은 약간은 줄은 거죠. 근데 이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최근 2주간의 어떤 방역 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보다 한 350명대의 예. 평균 확진자 예. 수였고, 그리고 감염제 생산 지수도 한 1에 가까운 뭐 예. 0.96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 내일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400명 이상 평균 확진자 수가 나올 것 같고, 감염체 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 예. 아마 1.2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세 대기 정도 지나서 다음 주 말쯤이면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800명, 1000명 이렇게 증가할 위험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설 여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번 주말 그 증가폭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은 이제 설 여파와 설 이전의 여파가 혼합되어 있는 예.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말이면 설 여파의 2, 3차 N차 전파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예.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리두기 완화의 어떤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지금 추세의 이 정도 상황,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약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약간 더 유보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험일 수도 있겠고요. 예. 도박일 수도 있겠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예. 더 그동안에 우리가 좀 해봤던 경험이 있는 그 정책으로 일단 해서 어느 정도 통제한 후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아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아마 좀 백신 접종률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미뤘다 시지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할 수 있다, 아니다에 지금 보면. 그렇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은 이제 자율과 책임에 국민에게 맡기는 건데, 이제 대부분 아마 잘 하시겠지만 일부 이제 위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아직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신중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방안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소셜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자기 직장에 잘 매일 만나는 분들이나 가족 뭐 이런 분들은 뭐 5-6명을 넘게 허용하자 뭐 이런 얘기 맞죠? 개념이 소셜 버블이?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조금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궁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좀 새로 자꾸 만나는, 예를 들면 다단계 방문 업체라든지 뭐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투자 업체라든지 이런 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확보해야지 될 수 있는 예. 그런 업종에서 많은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났던 그룹 위주로 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률은 낮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이제 수도권, 다른 나라와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도 많고 예. 인구 만나는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우리나라랑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적용하기 어려운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 버블 자체를 좀 완전히 딱 진행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셜 버블 같은 경우 좀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이 예. 좀 인구 밀도가 낮고, 예. 하지만 이제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아주 필수적인 활동, 병원 가고 뭐 생필품 사고 이런 거 이외에는 집에 있지만 소셜 버블이나 이제 서포트 버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만나도 되고,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어떤 신체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만남을 허용하는 그 정도 해외의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이미 마스크 쓰고 하면서 다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것을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제 만약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면 이제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 그리고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범위가 소셜 버블인가, 그러니까 뭐 직계 가족도 직계 좀비 속 모호한 부분 때문에 모호한 혼란이 부분, 있을 수 있단 말씀이죠. 현실적인 실용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쉽게 실행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65세 미만만 맞게 되는 거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65세 미만 중에서 특히 이제 요양시설,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거기 계시지만 65세 이하인 장기 입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부터 이제 접종하게 되고, 또 코로나 환자를 직접 만나시는 의료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또 역학조사를 만나서 인터뷰하셔야 되는 역학조사관, 예. 또 119 구급대원, 이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시고 또 뭐 검체를 채취하신다든지 이런 좀 위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감염될 수도 있고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지역사회에 감염돼서 병원 내에 감염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 의료진부터 1분기에 우선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순서를 놓치면 맨 마지막으로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희망 사항에 접종 희망 사항을 조사해서 예. 거기서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고 또 이제 맞겠다고 했지만 또 당일날 뭐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예. 안 좋아서 못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맨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좀 좋아진 다음에 다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일단 적극적으로 맞으시고 그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맨 뒤로 밀리고 이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약간 뭐 그 순서에 맞대 좀 순서가 밀리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접종 의향이 있으신 분들 예. 중에서 이제 무리하게 그 날짜에 맞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임상 결과가 나와야지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 아직?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가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하는 게 3월 23일에 끝나는데요. 예. 조금 더 일찍 그 유효성이 확인되면 좀 일찍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영국에서는 뭐 거의 200만 명 이상 접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뭐 파이자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서 그 충분한 데이터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영국에서 그 200만 명 이상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의 고령 어르신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질병청에서도 계속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실제 현 상황에서 맞는 어떤 그런 효과성의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은 65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미국 임상 기다릴 거 없이 영국 어떤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미리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3일 이전이라도 예.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굉장히 접종 비율이 높은데 하루에 4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건 뭐 언뜻 들으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왜인가요, 그건? 네, 저도 이건 좀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제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예. 그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분들 맞고 그분들이 한 인구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 맞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가능성은 이제 예방 접종은 했지만 뭐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충분히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1차 접종 맞고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2차 접종 맞고 2주 후에 이제 최종 항체가 예.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맞고 나서도 95% 그러니까 5%는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방역 수칙은 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하면은 예방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정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맞고 백신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인종별로 이 접종 비율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보니까. 추정입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맞았다고 치면요. 맞았다고 치면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의 사이 기간이 한 달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 백신이 다 그렇죠? 접종마당에 차이가 있는데 예. 파이자 백신은 이제 21일로 예. 이제 임상 설계가 됐고 모더나는 이제 28일,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에서 12주 이렇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 백신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접종 맞은 후에도 대략 한 한 달 이상은 안 맞은 것처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예. 또 이제 한 가지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맞았지만은 우리가 무증상 감염 지금 예. 많은 백신의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는데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감염 후에 어떤 생기는 무증상 감염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증상 감염보다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 맞고 나서 무증상 감염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은 굉장히 전파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도 임상 시험이 뭐 실시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어떤 백신 같은 데 대해서 임산부 대상으로 임상을 한 적은 없었죠?
그동안 예전에 백신들 예. 많이 있고 아, 특히 이제 그렇습니까? 독감 예.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예. 임산부 대상으로 했고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뭐 생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좀 첫 3분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다가 또 맞아도 된다 뭐 이렇게 예.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일반 성인들이 맞는 백신보다는 꼭 임산부에게 필요한 백신들만 선택해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임산부에 대한 꼭 필요한 백신에 대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성인에 대해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다음에 소아에도 해보고 그다음에 임산부에도 해보고 또 임산부는 임산부의 어떤 안정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어떤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 뭐 조기 출산이나 유산이나 출생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신부에 대해서 어떤 임상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른 백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의 그렇습니다. 경우가 코로나에 대한 아니고 거는 코로나는 지금 처음이 되는 거죠. 파이자 이거 백신이 하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소아와 임신부 중에 어느 쪽이 더 먼저 임상이 덜 위험한가요? 일단은 지금은 글쎄요 또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소아 같은 경우도 소아도 연령층이 다양해서 아, 예. 이제 16에서 18세 먼저 해보고 또 6세에서 또 12세 해보고 6세 이하는 아직은 계획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겠고요.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성인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감염된 임신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서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발견됐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서 예. 아마 좀 임신부에서 안전하고 특히 태아에 대해서 큰 위험이 없다면은 임신 때 감염되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것이 이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